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제가 좀 글을 쓰든 방송을 하든 좀 잘하는 기법이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막 제 생각만 들어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런 약간 좀 삐꾼한 분석이나 예측을 반증하면서 제 논리를 펴는 게 제가 좀 잘 써먹는 수법이긴 합니다. 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히 짜증날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변증을 하고 이제 반박을 하고 비판하는 그런 분석과 예측들은 명백하게 그게 하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처음 예측하고 분석할 때 좀 제대로 내놓지 그랬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아가페 목장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 지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한바탕 정말 신랄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넌 도대체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지목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오스트리아 총리로 있는 세바스티안 쿠르츠를 저는 2014년경부터 적그리스도로 조금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4년 당시에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소고 시리즈를 집필하면서 쿠르츠를 그냥 후보로만 놓고 지목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때는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다른 말로는 유럽연합 통합대통령인 헤르만 반 롬푸이, 그리고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라고 하는 정말 쟁쟁한 경쟁자가 이미 유럽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현직에 앉은 사람이 제1의 용의자라는 생각에서 쿠르츠를 다소 이제 후순위의 후보로 밀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 왕실이 완전히 적그리스도 후보에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후보군은 유럽 내로 이제 좁혀지게 됐죠. 그래서 헤르만 반 롬푸이와 그리고 장클로드 융커가 후보가 아닐 경우에는 그 이후에 들어설 EU 집행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이 후보자 1순위, 용의자 1순위, 그리고 세바스티안 쿠르츠는 고정 후보로 그렇게 제가 명시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2019년 8월 15일 이때 쓴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짧은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보시면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EU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될까 여러 가지 예상을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1안은 현직 EU 대통령이 2명입니다.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있고 집행위원장이 있고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1명입니다. EU 대통령은. 현직 EU 대통령이 곧바로 적그리스도로 등극하는 것이 기본적인 1안. 두 번째, 급변 사태로 현직 EU 대통령 및 EU 지도부가 퇴진하거나 축출되고 희가 상황을 수습하면서 등극하는 그런 거죠. 영화 스타워즈에서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계가 이제 신세계 질서로 수립되는 것에 정말 가장 디테일한 묘사를 해준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도 기존 공화국 총의장을 에피소드 1에서 몰아내버리고 적그리스도인 그 펠퍼틴이 집권을 하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종말론 소설인 휴거 그 이후의 생존이라는 작품에서도 기존 EU 대통령을 적그리스도가 축출해버리고 집권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안이 말이 이안이지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예상입니다. 다들 1번이 정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안도 무시할 수는 없는 절차라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최초로 EU 대통령이라는 것이 취임한 2009년, 그 당시에 이제 초대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헤르만 반 롬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경제 전문가의 정말 적그리스도의 요건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어요. 헤르만 반 롬푸이가 아니었을 뿐이지 이런 조건을 갖춘 놈이 적그리스도다. 거기에는 정말 들어맞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EU 상임의장으로 그 집권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EU 상임의장은 도널드 투스크라는 인물이었고, 이 도널드 투스크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등 뒤에다가 뭐 손으로 권총 쏘는 흉내 냈던 그 사람이잖아요. 같은 도널드 끼지 왜 그러나 몰라 진짜. 에? 그리고 EU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가 2014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집권했습니다. 근데 제가 도널드 투스크는 애초에 그냥 적그리스도 후보로는 생각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될 만한 그런 스펙이나 감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장 클로드 융커의 경우에는 아예 EU 체제가 수립되는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역시 룩셈부르크 총리 출신이면서 경제 전문가 또 재무장관으로 오래 이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요건으로 헤르만 반 롬푸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즉 장클로드 융커가 아니었을 뿐이지 이런 조건을 갖춘 놈이 필시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였죠. 뭐 이때가 아직 2019년 8월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새로 선출된 현직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8월달 기준이라서. 제바스찬 쿠르츠가 2019년에 EU 대통령 즉 상임의장 또는 집행위원장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이 쿠르츠가 적그리스도 후보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 이안 급변 사태로 현직 EU 지도부가 퇴진하거나 축출되고 희가 등극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 브렉시트파가 승리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영국 총선에서도 보수당이 압승을 거뒀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즉 영국 왕세자 찰스, 윌리엄 왕자, 해리 왕자 전부 자동으로 EU 희 후보에서 탈락. 어떤 새끼가 영국 왕자가 적그리스도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9년 8월달 기준이에요. 올해 8월 기준으로 적그리스도 후보는 장클로드 융커, 도널드 투스크. 왜냐? 이거는 현직 EU 대통령은 용의자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 제바스찬 쿠르츠는 오스트리아 총리, 이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순위. 그리고 에스파냐 국왕 펠리페 6세, 이 양반은 아가페 목장에서 밀었죠. 민다고 하니 웃기네. 그 적그리스도 후보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EU 상임의장 집행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제바스티안 쿠르츠를 제외하고는 이제 펠리페 6세는 지난번 카탈루냐 분리독립 사태에서도 별로 존재감이 없었고, EU 상임의장 집행위원장이 어떤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했단 말입니다. 만약 차기 이제 올해 선출된 차기 EU 상임의장 집행위원장이 좀 희발이 없는 놈 같으면은 자동으로 제바스찬 쿠르츠가 단독 후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펠리페 6세는 그냥 뭐랄까, 대통령 선거든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간에 그냥 후보자는 여러 명 그냥 나름대로 새로 넣는 게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끼워넣은 거지. 이 펠리페 6세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세상 천지에 키 크다고 적그리스도 후보인 게 어디 있어. 소설,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가페 목장에서 펠리페 6세를 지목할 때 그 외모가 엄장하다는 것에 집중을 해서 이제 키가 굉장히 큰 펠리페 6세를 지목했던 거죠. 자, 소설 레프트 비하인드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인 니콜라이 카르파티아의 직책은 휴거 당시 루마니아 상원의원, 그리고 휴거 직후에 루마니아 대통령을 거쳐 유엔 사무총장에 올라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소설 휴거 그 이후의 생존에서는 휴거 당시에 유엔 유럽 대표였죠. 그리고 이후에 유럽 합중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휴거 당시부터 유럽 합중국의 총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휴거를 비롯한 급변 사태가 터진 후에 유럽 합중국의 총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있다가 이제 격변 후에 누가 알더니까. 영화 스타워즈에서도 보면 에피소드 1, 이 나부 사태 당시에 펠퍼틴은 그 다스 시디어스는 나부 행성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피소드 1 마지막에 이 기존 총의장이 부패 혐의 뇌물죄로 축출 탄핵되고 이 사람이 이제 들어앉죠. 그리고 에피소드 2에서 분리주의 전쟁 당시에 공화국 총의장이었고, 에피소드 3에서 이제 전쟁 말미에 본색을 드러내서 제국 황제로 등극하는 겁니다. 즉
처음부터 공화국 총의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론은 뭐냐? 2019년에 이후 대통령 상임의장 집행위원장이 누가 선출되든 적그리스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상임의장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2년 6개월, 재선 시에 5년. 그렇게 말하면 신임 EU 지도부의 임기는 이건 그냥 제가 뭉쳐서 쓴 건데 집행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5년입니다. 그냥 임기가. 상임의장이 2년 6개월인데 연임할 때 5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집행위원장이 더 실세입니다. 신임 EU 지도부의 임기는 2019년 12월에서 2022년 6월, 연임까지 다 한다면은 2024년 12월까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21년 1월 30일까지가 이제 현재 임기인데 재선에 성공할 경우 2025년까지 임기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비치 푸틴의 경우 현재 2024년 5월 30일까지가 푸틴 대통령 임기죠. 푸틴 대통령이 거의 북방 마국 왕곡이 거의 정확하다는 것을 볼 때 푸틴의 임기, 즉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거의 겹치는 상황인데 이 EU 대통령이 이게 뭔 소리냐면 차기 선출되는 EU 지도부의 임기 내에 급변 사태가 닥칠 수 있다는 그런 추리도 가능합니다. 9월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세바스찬 쿠르츠의 재기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죠. 왜냐? 제가 이 글을 썼을 당시에 세바스찬 쿠르츠는 연임 상대였던 그 무슨 당이더라? 좀 극우 당이었는데 그 당 대표의 비리로 인해서 그 당 대표의 비리를 밝혀내다가 내각 불신임안을 그쪽에서 제출하는 바람에 이제 총리에서 퇴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총리에서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스트리아 총선이 치러지고 세바스찬 쿠르츠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불투명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글은 2019년 8월 15일에 썼죠. 자, 다음 글 봅시다. 8월 15일에 썼고 2019년 5월 31일에 이제 세바스찬 쿠르츠가 실각했죠. 쿠르츠의 집권당을 연정을 수립한 자유당 부총리의 부패 영상이 발각되면서 이 비리를 저지른 부총리의 자유당과 연정을 파기하기로 했더니만 그 자유당이 오히려 야당들과 연합해서 쿠르츠를 파직시켜버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후보생인 쿠르츠 군이 피해자인 입장이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집권에 성공하면 이 사람이 메인 그 적그리스도로 거의 확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십시다. 그리고 9월 29일 오스트리아 총선이 열렸죠. 쿠르츠 전 총리의 국민당이, 그리고 원래 오스트리아 국민당이 원래 오스트리아 기독당입니다. 와우. 별 이변 없는 한 쿠르츠의 국민당이 승리할 걸로 전망해. 국민당 승리 확실 떴죠, 벌써. 총선 시작되고 얼마나 투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거의 승리가 떴습니다. 희의 귀환. 최연소 우파 쿠르츠. 두 번째 세계 최연소 총리가 눈앞입니다. 이 양반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보다 생일이 열흘 느립니다. 제가 이 사람보다 생일이 좀 더 빠르다고. 이 새끼는 벌써 총리인데 난 뭐하고 있냐. 압도적으로 이제 1등 했죠. 33세라는 저 나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 나이와 동갑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건가? 그렇게 됐었죠. 총선 하루 전날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자, 생긴 것부터 보십시오. 이게 진짜
생긴 거 봐도 이 새끼가 딱 적그리스도라는 감이 오시지 않아요? 예? 애시당 초부터 쿠르츠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10월 1일 아니 근데 정치인이 한번 몰락했다가 재기할 수는 있는데 복귀할 수도 있고 근데 통상 뭐 누구누구의 재기 누구누구의 귀환 누구누구의 복귀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부활이란 용어를 쓰는 건 굉장히 의외거든요.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 부활. 아니 이 계시록 구절하고 되게 맞아떨어진다니까. 그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면 그 짐승을 따르더라. 적그리스도가 부활할 때로 이렇게 했죠 아마. 예? 그렇지. 이 기사 제목 쓴 사람 뭔가 아는 사람 어때? 하필 또 국민방송이야. 어? 그렇게 제바스티안 쿠르츠는 다시 오스트리아의 총리가 됐죠.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연정을 구성하려고 여기저기 다치긴 하지만 거의 이 사람이 다시 총리가 되는 거는 뭐 씹고 있는 껌이고 빨고 있는 사탕이라고 해도 돼요. 예. 제바스티안 쿠르츠와 근데 사람들이 이게 도널드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및 유대인과의 우호관계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 성전을 지어줄 유대인의 친구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혹은 그 총통의 사위인 제라드 쿠시너를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 둘이는 미국인이라서 유럽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적그리스도 후보에서 자동 탈락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도 유럽 정치인들 중에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고 친구 친기하는 정치인을 눈여겨보지 않냐 이거야. 예? 오스트리아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츠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얼마나 친한지 아십니까? 예? 이란의 핵 합의 위반을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럽 내 우리에게도 안보 문제다. 우리는 단결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안보는 우리에게 최우선 사안.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동이 생산적이었다. 불법 이주민 방지, 이슬람 극단적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 대응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쿠르츠 전 총리에 대해 이스라엘의 굉장한 친구이고 반유대주의자와 싸우는 챔피언이자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쿠르츠 전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와 회동을 앞두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도 만났다. 아니 보세요. 반유대주의가 판치는 유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있던가? 에?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날 강요회의 후 나치 점령기에 희생된 유대인 6만 6천 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를 조성하기로 했다. 20년간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쿠르트, 얘는 쿠르트고 쟤는 쿠르츠야. 추모비 건립 비용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쿠르츠 총리를 설득하여 지원을 받아냈다. 5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니까. 더 늦기 전에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지배하던 때 숨진 6만 6천 명 유대인들과 어두웠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20년간 추진해온 추모비 사업을 한방에 성사시켜준 제바스티안 쿠르츠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쿠르츠 총리는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에 맞서고 이스라엘 국민을 지키려는 노력을 지지하겠다. 아니 무슨 대놓고 오스트리아는 이스라엘과 유대인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다 외치고 있잖아. 총리라는 사람이. 이게 보통 발언이에요? 일국의 총리된 국가 원수로 행정 수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국가 남의 나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이게 쉬운 일인가?
쿠르츠 총리는 의회 첫 연설에서 반유대주의를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와 단호하게 맞설 것. 이미 우리 내부에 침투해 있는 반유대주의와 싸우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임무이기도 하다. 9월 29일 총선에서 아직 개표도 안 끝났는데 이 양반이 SNS에 뭐라고 올렸냐? 영어라서 번역해드릴게요. 내년 구글 번역. 그러니까 뭐 유대력 5780년, 이 5780이 유대력 5780년이란 말입니다. 유대력 5780년인 내년에도 오스트리아와 전세계 유대인 공동체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나는 반유대주의 및 반시온주의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 싸울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 있는 대학들에서 반유대주의를 금지하고 유대교를 어떻게 인정했다고 아가페 목자에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그러죠. 이미 몇 달 전에 제바스찬 쿠르츠가 반유대주의와 싸우겠다 이러고 있었다니까. 아예 총리 취임하고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반유대주의와 싸우겠다 이거였어요. 이 사람이. 예? 트럼프가 대수가 아니라니까. 그 위태위태한 유럽 땅에 이런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게 어떤 기분이겠어. 트럼프는 이스라엘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고전하니까 한 큐에 안면 바꿔갖고 등 돌릴 태세를 보였지. 근데 이 제바스찬 쿠르츠는 총선에서 이기자마자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그리고 시온주의에 대한 지지와 보를 약속했습니다. 누가 더 적그리스도에 가까워? 예? 이스라엘 및 유대인과의 우호관계라고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가까워요? 이 제바스찬 쿠르츠가 더 가까워요? 이스라엘이랑? 응? 이거 은근히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 반유대주의가 판치는 유럽 땅에서요, 제바스찬 쿠르츠만큼 이스라엘을 위해서 뛰고 이스라엘로부터 박수를 받는 지도자가 없어요. 유럽 지도자 중에는. 예? 야, 제가 괜히 제바스찬 쿠르츠를 적그리스도로 지목하는 게 아닙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으로도 올린 그 휴거 이후 시리즈에 보면 이제 제바스찬 쿠르츠에 대해서 좀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학력, 빈대학 중퇴, 정치인문, 기독사회당, 정치권, 시의원, 국회의원, 내무차관, 외무장관, 부총리, 총리, 경제 관련 난민 복지 혜택 삭감, 기업 세금 경감, 연금 안정화, 유럽연합 관련 EU 안보협력기구 의장, 연전 연패하던 당을 집권 여당으로 만든 공로자, 이란 핵협상, 우크라이나 사태 타결의 공로자, 난민 문제 처리하고 오스트리아 정계 안정의 1등 공신, 그의 별명은 무리를 걷는 자, 오스트리아의 메시아, 국민 사윗감, 거기다가 엔지니어 아버지, 교사 어머니와 다가구 주택에서 성장하고 지하철로 출근하고 걸어서 다니고 외국 방문할 때 일반 여객기 이코노미석 이용. 완전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예요. 예? 거기에다가 독일 언론에서도 왜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없나? 오스트리아 국민당에서는 쿠르츠의 말이 곧 법이다. 이슬람 유치원 폐쇄, 공공장소 히잡 착용 금지 등 오스트리아의 반이슬람 정책이 전부 다 이 사람의 작품이라고. 이슬람에 대해서도, 이슬람과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도 저렇게 강경하게 보입니다. 입장을. 제바스찬 쿠르츠가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다른 나라들이 따라한 거예요. 이 세숫대가 얼마나 엄장해 이거. 아니 그나저나 이 신성한 방송 시간에 누가 자꾸 카톡 보내. 자, 나랑 통감인데 어린 놈의 새끼가 이 눈깔이 힘준 거 보소. 펠리페 6세 얼굴하고 비교해봐요. 야, 이 무섭지 진짜 이 사람이. 어때요? 이래도 이 제바스찬 쿠르츠가 적그리스도가 되게 부족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올해 이제 말에 새로 선출된 EU 지도부가 어떤 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또 걸린다 그랬죠? 샤를 미셀이 누구냐?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되겠습니다. 초대 헤르만 반 롬푸이, 2대 도널드 투스크, 3대 현재 샤를 미셸. 와우, 탈모르 파티어이. 샤를 이브 장길렌 미셸. 나하고 종씨네, 장씨어이. 자, 근데 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스펙이. 예? 아무 존재감 없던 사람이고, 어? 특히 적그리스도의 주요 조건인 경제 재정 관련된 거라든지 혹은 뭐 위기에 빠진 무슨 정계를 안정시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딱히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진짜 실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이제 올해 새로 선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독일 귀족 출신인가봐. 여자죠. 에? 여자라고 이번에 새로 뽑힌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예요. 에?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 뽑힌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뭐 하다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뭐가 좀 이 비리한 사람이고, 실세인 집행위원장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여자여.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도 제바찬 쿠르츠가 적그리스도 후보로서 부족하겠어요? 응? 현 EU 상임의장 집행위원장 임기는 최대 2024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2024년 5월달까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성공할 경우 2025년 초까지 했던 임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앙의 경우 2022년 5월 10일까지. 그러니까 2022년에 러시아 대통령, 미국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EU 대통령까지 전부 다 임기가 겹치죠. 아마 이 기간 사이에 뭔가 격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제바스찬 쿠르츠가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로서 발돋움할 그런 빅 이벤트가 뭐 빠른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기간 동안에 뭔가 벌어지지 않을까 한번 살포시 추리해 봅니다. 뭐 몇 월 며칠인지까지 알면 내가 점쟁이야. 네? 일단 제가 추리하기는 그래요. 이제 제가 뭐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부딪힐 대로 부딪힐 뿐이에요. 근데 일단 제 생각은 제가 지금까지 분석하고 추리한 바로는 아마 제바스찬 쿠르츠는 거의 적그리스도 확정이라고 봐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사이에 그 제바스찬 쿠르츠의 행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